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제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좀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너무나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 우리나라도 크게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기리슨 개인적으로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체력이 요즘 들어 좋아졌기 때문에 단기 하락으로 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쉬고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보고 화요일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또 마이너스 3%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이제는 121선도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차트를 보다 보면 물론 이평선 큰 의미는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보통은 지지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강하게 깨졌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요. 한 전문가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았으나 그동안 보여줬던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그냥 하락할 핑계를 찾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까지 누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숨겨왔던 히토류 관련주를 주섬주섬 꺼낼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8%나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호실적과 블랙웰에 대한 수요 등은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을 한 번에 축소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마진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뭔가를 팔았을 때 이만큼 남는다는 거는 그 회사의 힘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음 분기 총 마진율은 무려 70%로 100만 원을 팔면은 70만 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는 작년에는 75%였다고 해요. 5% 낮아졌다는 거 여기에 사람들은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블랙웰 공급이 확대되면 총 마진은 70%대 중반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야 이번에 70이면 다음엔 65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엔비디아를 봤던 그 시각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예가 나타나며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덩달아 다른 반도체 다 부러지고요. 대형 기술주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추가 관세 10%요 소식이 완전 우리의 뺨을 때리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좋아질 법하면은 트럼프가 이번엔 관세 그리고 또 좋아지려고 하면 이번엔 멕시코 관세 그리고 또 좋아지려고 하면 이번엔 중국의 관세를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펜타닐 유입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25%를 예정부터 3월 4일부터 집행하고 중국도 추가 관세 10%를 때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이러한 발언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위해서 4월 2일에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갑자기 3월 4일부터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이 커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4월부터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완전한 상호 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협상 카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트럼프는 도대체 뭘 노리는 건지 그리고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렇게 관세에 목을 매나 봤더니 현재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작년 11월에 쓴 글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번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죠? 맞습니다. 달러를 사 모아놓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또 달러를 계속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계속 매수세가 몰리면은 당연히 달러는 또 강세가 되고 강세가 되면은 또 사고 또 사니까 강세가 되고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세계 경제를 위해서 미국은 계속 달러를 공급해야 되는 입장인데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경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마구 찍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구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미국은 어려워지는, 전 세계는 좋은데 미국 혼자 힘드는 트리핀 딜레마, 여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재정 적자가 커지고 제조업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 가지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관세 부과였다고 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뭐 심플하죠. 세금 또 많이 모일 테니까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국내 산업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플라자 협정 같은 협정을 통해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국채를 강제로 구매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한테 이제 군사적인 혜택을 받거나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 나라한테 너희 돈 내기 싫으면은 그러면은 국채를 사라, 이렇게 강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은 미국 정부는 그 국채를 팔아서 이제 그 돈을 시장에 풀어서 달러가 더 많이 유통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일단은 관세 부과를 하고, 아마도 나중에는 미국이 이제 여기저기서 국채를 강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실 뭐 국채고 나발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야, 이거 증시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엇 인베스트의 창립자가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레버리지는 점점 쌓이고 있는데 위험 감수도 더 쌓이고 있으며, 또한 제로금리 정책이 10년 넘게 지속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페드나 정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퍼져 있는 AI에 대한 믿음도 너무 과하다며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도 말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지금 증시는 단순 변덕일까요? 아니면은 고점에서 한 20-30% 빠지는 그러한 큰 하락장의 시작일까요?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이 와중에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항상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국민연금.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전 세계 기금 수익률 1등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략 15% 정도의 수익을 거둬서 다른 연기금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등은 10% 정도 내외를 거뒀는데, 국장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도 15%는 땡기면서 1등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좀 안 좋지만 국장의 수익률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국민연금도 잘 투자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모주로 청약한 기업은 아니라서 관심은 크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에르코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나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라고 말하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 넘게 상승을 했죠. 참고로 이 기업은 영유아 식품 제조 관련주라고 하며 스펙 합병 상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관련주, 정책 관련주 등등으로 만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내년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죽겠는디 반등다운 반등도 없다라는 소리가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런 소리 했는가? 바로 박세익 체슬리 투자자문 대표. 지금은 판매 둔화, 트럼프 수혜 기대감이 사라지는 시기라서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도 안 팔리는데 트럼프 수의 기대감이 컸지만 그게 바로 현실화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뉴스에 팔아라,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갈 거고, 다만 2027년부터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 아마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일본 차량들, 거기에서 전부 다 FSD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옵티머스 대량 생산 나타날 거고요. 스타링크와의 자율주행 결합, 이런 것들이 주가를 화성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테슬라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하죠. 이러한 시각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주가의 방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당장 내일부터 급등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두가 아는 소식이지만 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가 망하고 있다고 해요. 자, 카페가 망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아니고요. 진짜 카페가 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좋지 않은데 원두값이 폭등하면서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올랐는데 그러냐고 봤더니 로부스터는 1년 만에 70%나 급등했고요. 그러면은 결국 대형 카페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영세 사업장은 그것 또한 힘들기 때문에 경영난을 피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식업 개업과 폐업 수를 보면은 개업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폐업은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그 말인즉슨 최근 들어 보이는 그 공실상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S25가 신기록을 썼습니다. 3주 만에 무려 100만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판매는 한국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나름 신기했습니다. 5천만 국민 중 100만 명이 S25를 쓴다는 소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를 사고 또 쓴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20명 중 1명은 갤럭시 S25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MWC가 열립니다. 자, MWC가 뭔가 봤더니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세 개 나라가 기술력을 뽐내는 장이 된다고 하고, 물론 유럽과 일본도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MWC에서는 역시나 중국이 압도적인 열풍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MWC에는 총 7개 부분에서 33개의 분야의 상을 주는데, 중국은 4개 빼고 모든 곳에서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 항상 우리가 그 강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미 강대국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고 한국의 선두 자리를 뒤쫓아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MWC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6G 관련주가 앞으로 또 반등을 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느새 샤인머스켓이 국민 포도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당연히 보라색 포도, 캠벨 포도가 국민 포도였죠. 그런데 캠벨 포도의 재배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샤인머스켓의 비중이 팍팍 올라오면서 결국은 역전까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샤인머스켓이 22%밖에 안 되고 캠벨이 42%였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샤인머스켓이 43%, 캠벨이 29%로 확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개인적으로 샤인머스켓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캠벨은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상고온에서 금방 물러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인머스켓은 그냥 냉장 보관만 해도 3개월이나 보관이 되다 보니까 맛도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보관에서도 샤인머스켓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이상기후가 가면 갈수록 심해질 텐데 관리가 더 편한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또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떴습니다. 얼마 전 실적 발표 때 곧 할 것입니다. 에코프로비 앤코스피 이전 상장 곧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전 상장 신청권을 철회했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고요. 다만 향후 경영 실적 개선 확인 후 시장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재신청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지만, 오늘 안 그래도 증시도 안 좋은데 이 소식까지 나타나며 에코프로비엠 12%나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주분들은 진짜 어이가 없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마존에서 양자컴 전용 칩셋인 오셀롯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많은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 가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산을 또다시 수행해야 되는데 캣 큐비트를 통해서 특정 형태의 오류를 억제하고 연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말이 되게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아마존에서 만든 이 오셀롯은 이 캣 큐비트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한 칩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연산량이 대폭 감소하고 오셀롯 기술을 적용하면은 양자 칩셋 제작비도 5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지만 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미국에서 매우 안 좋아서 오늘 우리나라도 딱히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가 안 좋으니까 공부할 맛도 좀 안 나죠. 오늘 저녁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휴장입니다. 그때 미국 증시가 괜찮길 바라보며 오늘 또 주말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